무기를 든 농민군의 모습이 만화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손에 펜을 쥐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는 이지연 작가. 만화는 제가 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데려다준 한 척의 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저답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삶의 본래 의미라고 제가 지금은 생각하는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인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만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행복을 향해 가는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만화를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됐다는 사람. 웹툰 작가 이지현 씨를 만나봅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 봄을 맞아 꽃을 피운 나무 앞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꽃과 나뭇잎을 그려보는 학생들. 만화를 그리기 전 실제 자연과 사물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수업이라는데요. 이지현 작가는 올해 초부터 대학에서 웹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꽃이나 아니면 그 계절의 흐름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거기서도 어떤 사람의 캐릭터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찾으면 좀 다른 시선으로 시를 쓰듯이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돼요. 평소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뭇잎과 꽃이 새삼 다르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곧 만화의 시작이라는데요. 미래 웹툰 작가들 표정부터 남다르죠. 만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에 기반으로 한 그 사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상상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작품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과 계절과 그리고 내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상상을 하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건강한 상상을 하는 것, 그것이 웹툰의 시작입니다. 수업이 없는 틈틈이 본인의 작업을 이어가는 이지현 작가. 아낌없이 그림을 그려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처음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화를 그려야 했던 시절엔 이것저것 힘든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만화를 시작한 게 지금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펜을 잉크에 찍어서 종이에 해서 효과 넣을 때도 종이로 다 잘라서 붙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한 편 그리고 나면 지우개질을 많이 해서 지우개똥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지금은 스케치할 필요도 없고 3D로 된 마네킹으로 또 그리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왜 만화를 사람들이 안 그리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만화 그리는 기술은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졌어요. 우연히 동학 농민혁명을 접한 그녀는 동학을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사학과에 진학했는데요. 처음 만화를 접하게 된 것은 대학 신문사 활동에서였습니다. 웹툰 작가로서 만화를 그리게 된 건 2004년부터고요. 그 전에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학교 신문사 학보 만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림 실력과 상관없이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림 잘 그리는 만화가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지현 작가. 하지만 이 서툰 만평이 만화가로서의 첫 길을 열어준 셈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경험이 지금만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만적의 난이라는 사건이 고려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적어도 지금 87년 민중항쟁이라는 거에 뿌리엔 동학이 있겠구나. 그러면 언젠가 이 얘기를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 19세기 말 한 가족의 이야기를 동학 2대 교주인 최시형의 사상을 바탕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향하서리는 내 안에 하늘이 있으니 나를 향해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역사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과 고증일 텐데요. 그동안 작품을 위해 숱하게 오갔던 황토현 동학 전적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 만화 주인공 모델이 저쪽에 있는 산골 마을 어느 안쪽에 내장산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숨어 사는 가족을 주인공으로 삼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나 흔적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번 스토리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작품 향하서리는 얼마 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열린 웹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부장님 오랜만에 봬요. 안녕하셨어요? 저번 몇 달 만에 뵙죠? 그때 시상식 때 처음 와보고 네. 오늘이 지금 두 번째 와보는 거잖아요. 네. 직접 찾아서 방문하기 전에 사진을 좀 보고 찾아보면서 그 위풍당당하게 전진하는 저 모습과 뒤따라오는 농민군 모습을 제 만화에 담았었죠. 네. 사실 이 향하서리의 작품의 그림체들은 요즘 아이들의 그림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그림 하나하나에 그 작가의 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도 읽었던 것 같고, 내용상으로도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들게 역사를 사랑하는 작가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읽힌 것이겠죠. 새로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지현 작가는 요즘 웹툰 향하서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분량도 늘려서 많은 독자에게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리고 싶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처음 만화를 그릴 때부터 역사 만화에 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 수작업으로 하던 일러스트가 디지털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지간한 출판사 일을 제가 다 맡아서 디지털화를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습지 출판사 중에서 유명한 곳들은 거의 다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사파 일을 하다가 2004년에 아이를 낳고 육아 만화를 그리고 웹툰 1세대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육아 관련 브랜드 웹툰 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되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만화를 그리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순탄할 줄만 알았던 그녀의 인생에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신내림 받은 분들이 불가항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느껴지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만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암에 걸렸을 때도 그랬고 유방암에 걸렸을 때도 다시 살아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각오를 했었어요. 불과 7년 사이 두 차례나 찾아온 암 선고. 하지만 긴 투병 생활도
만화가로서의 열망을 꺾을 순 없었는데요. 그녀의 암투병기는 이렇게 또 한 편의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웹툰 작가로 또 대학 교수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두 차례의 암투병은 그녀의 작품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모자를 계속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모자를 계속 쓰고 나오는 이유가 항암 후유증으로 머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화 속에서도 계속 모자를 쓰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새로 제 이야기를 만화를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남자처럼 짧은 머리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프고 난 뒤에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머리를 잃고 자유를 얻었다. 뭐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삶과 죽음을 고민하게 되면서부터 그녀의 만화는 좀 더 깊이 있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펜션 타나토스인데요. 죽음을 결심한 5사람이 산속 펜션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는 주어진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그때 처음 느끼고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은 그때 나에게 일찍 젊은 나이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부질없다고 느꼈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봄비가 내리는 아침, 이지현 작가가 남편과 함께 먼 외출에 나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주의 한 대학의 수업을 받으러 가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매번 운전기사를 자처하고 있죠. 오늘은 무슨 수업이야? 오늘은 뭐 하냐면 르네상스부터 로코코까지의 만화의 원형은 무엇인가에 에이? 대한 리포트를 어제 새벽까지 썼지. 그 시절에도 만화가 있었나요? 있더라고. 근데 어. 비 오는데 이렇게 운전해다 주는 거 힘들지 않아? 나 운전면허 따르다 실패했잖아. 에이, 뭐, 당신 좋아하는 거야. 아내가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은 것만으로도 이 길이 전혀 힘들지 않다는 남편. 잘 갖고 와. 여보 나 이따가 버스 타고 갈게. 안녕. 조심해서 가. 비 오는데. 이따 봐.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수가 되기 위해 배움을 선택했다는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사람들이다 보니 수업 분위기도 진지합니다. 이번에는 이지현 작가가 발표할 차례.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윗바사나를 그림으로 만든 게 이 목상도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과정을 모구도나 시무도와 다르게 한 페이지 안에 모두 묘사를 했고, 오랫동안 준비한 발표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지 기대와 우려 속에서 발표를 이어갑니다. 저는 일단 공부를 좋아하는데 대학원은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인 걸 대학원 가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리포트를 함께 듣고 토의하고 하는 과정이 정말 즐겁고 재밌습니다. 웹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지현 작가. 그녀의 웹툰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늦은 밤에도 연구실에 혼자 남아 웹툰 작업에 열중인 이지현 작가.
좁은 공간에서 혼자 하는 작업이 가끔 지칠 법도 하건만 펜을 쥔 손에는 항상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웹툰을 그릴 때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그냥 넋두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혼잣말도 만화가 되어서 인터넷상에 올라가면 누군가 그 만화를 보고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내가 당신 만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했다고 아주 먼 훗날 얘기를 해줬어요. 삶의 끝에서 벽을 마주한 순간 독자들에게서 들려온 응원의 메시지를 결코 잊지 못한다는 이지현 작가. 그녀에게 웹툰은 이제 혼자만의 넋두리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창구입니다. 다시 교수로서 학생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웹툰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아직은 서툰 모습이 더 많은데요. 차근차근 지도해 나가는 이지현 교수. 학생들이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기술이라는 건 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라 자전거 타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기술을 쫙 배운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그리면서 실수를 해봐야 가장 잘 이해가 가니까 수업은 반복해서 되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들이 하루빨리 지역을 대표하는 웹툰 작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학교에 대한 애정은 학생들과 수업하는 강의실에서도 드러납니다. 강의실, 컴퓨터, 부품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도면에서 탄생한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아이고, 컴퓨터를 끄고 가야지. 컴퓨터를 켜고 가셨네요.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견적도 제가 낼 수 있었고 설계도 제가 3D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실 설계할 때 좀 초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도 지금 할 수 있는 한 학교에서 최고로 뽑아주신 데다가 설계도 제가 그린 도면이랑 거의 유사하게 뽑아주셔서 이 강의실 들어오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동안 전국 곳곳을 다니며 웹툰에 대한 강의를 해왔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수업을 마친 그녀가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학 과장님 여기 계셨네요. 조교님도 오늘 지금 일 뭐 보고 계세요? 저 학과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저쪽 가서 예.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수시로 다른 교수들을 찾아 묻고 상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지현 작가. 근데 수업을 따로 별개로 하는 것보다 스토리적인 것을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저한테서 그림의 디테일을 올리고 그 두 개가 합해지면 이 하나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그 커리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커리어를 올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들이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고 울림이 있는 만화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생활 밀착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부분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생활 밀착형, 그 다음에 현실에 굉장히 발을 디디고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 치매 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소풍인데요. 이렇듯 일상의 모든 일이
그녀에겐 만화의 소재가 됩니다. 저랑 저희 가족들을 제 캐릭터로 삼아서 한 10년 정도 그렸어요. 가족 만화를. 물론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온 거겠지만 그 사람의 사연은 제가 듣거나 아니면 묻혀서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서 살아 숨쉬게 만든다는 점에서 작가는 창조주가 하는 일을 좀 나눠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묻힌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숨을 불어넣는 직업. 이지현 작가에게 만화는 그렇게 숭고하고 행복한 작업입니다. 아무래도 역사를 전공을 했으니까 제가 아는 한국 현대사를 엮어서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현대사는 이렇게 역동적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자기 고향의 이야기를 작가로서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만화를 통해 한국의 현대사를 알리고 싶다는 이지현 작가의 바람. 그 바람이 머지않아 한 편의 웹툰으로 그려질 날을 기다려봅니다.